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오랜만에 뵙는데 아주 큰 이슈가 말 그대로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민감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아주 시원하게 공개가 됐는데 사진도 어떻게 일부러 저렇게 포커스를 잡아놓고 찍은 것처럼 참 잘 찍었죠. 예. 내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대정부 질문 안에서 이걸 왜 보고 있었을지가 일단 가장 큰 의문인데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회사 선후배지간이었으면 아니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문자 메시지였으면 뭐 의뢰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지금 직무 정지 중인 30대 젊은 사상 초유의 뭐 기록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성의 그런 문자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대통령의 텔레그램. 야, 텔레그램인 단어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은 뭐 의도적으로 노출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노출했느냐. 그럼 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이거부터 이제 하겠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의도적으로 노출을 전 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 동안에 워낙 이런 그 일들이 잦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그 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비키니 사진도 한번 노출이 돼서 예, 뭐 본인이 한번 맞습니다. 곤혹을 치른 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실수를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추정은 뭐 일단은 의도적으로 이걸 좀 노출을 해서 최근에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좀 많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적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한 바가 있고 예.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제 당내에서 이 대표 권한 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회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마 일부러 보여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윤 대통령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은 내 곁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의외로 불똥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지금 튀어버린 거죠. 대통령의 문자 내용이 이걸 좀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준석 대표를 그 축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한 것인 양 그렇게 네.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문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문자 보도 나가고 나서 분명히 그 대통령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두 분이 워낙 뭐 전화 소통 자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마 우려를 좀 전달을 했고 그래서 뭐 곧바로 지금 사과를 하고 나서는 또 오늘 보니까 허리까지 90도 굽혀가면서 사과를 했던데 네. 그런 정도의 사과를 한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일단 좀 우려를 표시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도어 스태핑에서 항상 그 기자들이 물었던, 한 차례 물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었는데, 뭐 당과 관련된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당무에 관여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자 내용만 보면 그렇게 의심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본인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결정되고 나서 도어 스태핑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도 보면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그러면 거짓인가 거짓이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예. 없죠. 안 그렇다면 이런 문자를 아무리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본인의 진심이 표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에서 본인의 상납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기소까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문자를 다시 소환할 겁니다. 이거 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나를 목표로 해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한 거다.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데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야 뭐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됨으로써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타격을 줬고 예. 이준석 대표한테는 도리어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본인을 핍박의 어떤 아이콘처럼 핍박받는 희생양의 사람을- 프레임을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가져가고 지지자들도 그렇죠. 결집시킬 수 있고 네. 이런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자가 두고 당내 갈등에서 고비고비마다 사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에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이모티콘 밑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강기훈과 함께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강기훈 씨는 자유의 새벽당 발기인,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가운데 그런데 동일한 임무를 가진 인물이 있다라고 이건 뭐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과연 두 인물일 것인가, 동명이인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측근 인사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극우 성향 유튜버 누나가 이제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같은 인물일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에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아마 취재가 더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그게 흔한 이름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기훈이라는 이름을 대표가 쓸 정도라고 하면 네. 이건 이제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문자에 그 사람 이름이 등장했다고 하면 중요한 인물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냥 일반인을 그렇게 지칭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대통령실에 근무하든 아니면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직무와 연관돼 있는 일을 보좌하는 측근일 역할. 거라는 추측은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런 가능하죠. 그게 왜냐하면 강기훈과 함께 뭐 뒤에는 안 보입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대통령 원내대표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2019년 우파 성향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당을 창당 발기인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때도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우파 성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걸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예. 다만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 확인되게 되면 또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통령이 큰 부담이 되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 사진을 찍은 기자가 저 한 컷만 갖고 있을까? 왜냐면 계속 이제 스크롤 했을 테니까. 그렇기도 하고 휴대폰은 뭐 또 저 하나는 장면만 열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진 기자들이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한 컷만 찍지 않죠. 한 번 누르면 연속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손이 가려져 있는데 그 다음 컷도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그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 한 컷만을 일단 공개를 했는데 그 전후의 사진들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분이 나중에 뭐 어떤 내용이 될지 만약 밝혀진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어떤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고 사실상 뭐 이제 알겠죠. 주변 인물들은 다 알 텐데 대놓고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이제 당내에서 못 해줄 테고 대통령실에 물어봐도 이게 이제 긍정이거든요. 글쎄요가 사실 그 워딩으로는 글쎄요 뭐 생각해 볼게 혹은 나중에 뭐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맞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네.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행정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처음에 어제 설명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 설명 나온 것은 행정관으로 취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다. 아직 채용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닌 것처럼. 그럼 이제 채용을 안 해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이 뭐, 문제가 그거지면 이후에?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 과정에 있다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발언을 지금 하는 건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확인해 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거의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아니 이준석 버리고 택한 인물이 고작 그렇게 극우 성향의 그런 인물이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 인물 역시 그 자유의 새벽당 그 창당 발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그 여권 인사들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좀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노출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어제까지만 해도. 예. 그런데 오늘 오면서는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대체로 지금 뭐 당내외 분위기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노출, 의도적 노출 개연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쪽으로. 왜냐면 이게 실시간 대회가 아니고 네. 불과 이제 몇 시간 전에 했던 걸 왜 다시 들춰보고 있느냐,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대목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본인이 그런 거를 곤욕을 많이 치른 사람이 이거 또 했을 리 없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어찌됐건 화제 인물이잖아요. 그럼 폼 딱 들면 뒤에서 자동적으로 그 카메라 기자들이 초점 맞춰서 사진 찍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저 휴대폰이 또 이렇게 평평하게 아니고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네. S에서 만든. 그래서 그렇죠. 각도상으로도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빛반사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저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획을 잘해서 지금 딱 노출화시킨 것으로조차도 볼 수 있을 정도. 근데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제 불똥이 튀다 보니 예. 또다시 사과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건데, 예. 이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여당 그 대표 권한대행이란 분이 실수가 너무 잦아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사적 채용 관련해서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대국민 사과 내놨는데 그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눈만 뜨면 수시로 이 사고 터지고 사고가 그 사고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니 대표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맨날 대국민 사과밖에 할 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이 리스크가 그래서 이른바 권성동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권성동 리스크가 쉽게 해결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조차도 사실은 당내외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권한 대행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나서다시피 해서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끌어내릴 방법은 있습니까? 끌어내릴 방법이 사실 딱히 없죠. 계속 그렇긴 한다고 한데 하면.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본인이 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어찌됐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예. 주고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본인이 이 당권을 계속 쥐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본인도 한번 본인의 그 정치력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의 그 사실은 자진사퇴 카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실 그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많이 보여왔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빌미를 내준 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하튼 대통령의 어떤 뭐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일단 주의를 좀 받은 것 같고 90도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급기야는 입장을 내놨는데 직접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는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내색을 이제 한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막 그 전에 대통령하고 뭐 권성동 권한대행하고 사이에 뭐 저는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이 사진 공개되고 나서 이제 보도 나가고 파장이 이제 엉뚱한 대로 튀고 본인에게 튀고 하니까 윤 대통령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마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려 전달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1차 SNS를 통해서 이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 예. 오늘은 이제 홍보수석이 나서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렇게 이제 재차 확인을 하니까 예. 그 연관해서 이제 본인도 90도 허리 숙이고 다시 한번 사과하는 예.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홍보수석도 아마 실제로 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해명하라 하니까 그냥 들고 나와서 해명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지. 예. 제가 보건대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두 분은 거의 뭐 정치적으로는 운명 공동체나 다름이 없어서 제3자가 지금 그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늦게 홍보수석에 나서서 저렇게 해명하는 그런 예.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이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뭐 이제 이런 리스크를 떨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사실상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제 이후에 오늘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높은데 이번에 이제 최진봉 교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부러 노출을 했다는 게 일단 뭐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출한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국에는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기반이 없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6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이 속된 말로 이제 눈 뜨면 이제 본인은 물론 고생해서 되셨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 정치 경력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길들이기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를 저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면 예.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본인도 잘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까 문명 공동체로 말씀을 근데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장제원 의원과의 권력 구도. 가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당내에서 지금 많이 드러나질 않지만 세력을 규합하고 개파를 만들면서 당권 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대결의 구도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계속 실수를 하면서 점수를 계속 깎아먹고 있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누구를 뽑을까를 볼 때 누구를 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윤심이 어디가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점점 장제원 지금 의원에게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권한대행이 실수를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저분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윤심이 장제원한테 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쐐기를 박는 거죠. 일단 대통령과 본인은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뭐 좀 심한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와는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야. 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좀 무리수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무리수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튈까? 이게 정말 대통령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까를 생각 안 하고 본인만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공개해서 내가 대통령에 가까운 사이고 또 사실 지금까지 했던 여러 행동들이 대통령과 소통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독단적으로 혼자 한 건 아니다. 그럼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즉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자 공개를 통해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본인의 입장만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보는 건 생각을 안 한 거죠, 결국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파장이 엄청 커지면서 대통령한테 사실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일들이 결국 대통령과 어떤 의견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실수한다고 한 것도 결국 대통령과 뜻이 맞아서 한 것이다. 예. 나는 대통령과 늘 소통하고 있고 대통령의 그 복심은 나한테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본인이 차기 당대표를 해서 공천권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권력 구도의 다툼에서 일어나는 본인의 어떤 윤심을 본인한테 끌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은 당이든 대통령의 마음이든 본인의 존재 가치를 좀 높이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이제 어쨌든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실상 이제 뭐 윤리위 결과 이후에 이제 결별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대통령의 의중이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그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 이제 뭐 워낙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조기 전당대회 불씨도 아직 안 꺼졌어요. 계속 지금 뭐 반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뭐 지난번에 뭐 이제 간장연대에 이어서 김장연대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 내가 지금 사실상은 본인이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자꾸 좀 위협을 하네 이자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다가 지금 뭐 이번에 직무대행하는 게 본인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차기 전당대회를 거쳐서 본인이 제대로 된 온전한 당대표가 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심인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도 빨리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조금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음이 좀 급했을 법한 여론조사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차기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새로 선출한다면은 누가 합리적이라고 보느냐라는 여론조사 아마 다른 데서 했던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 거기 보면 1위에 올랐던 사람이 지금 이제 직무정지 중인 아직까지는 이제 대표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다가 큰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 첨언을 드리면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면밀히 보시면 예, 아실 수 있는데 2위가 안철수 의원이에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다가 윤핵관 세 사람들도 이제 다 후보 명단에 올려서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윤핵관 지금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권성동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또 뭐 장제원 의원도 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네.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제일 낮게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불안감이 안 들겠습니까? 예. 좀 뭐 당연히 불안감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나올 여론조사도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사태의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 SNS에 어제 오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 말을 조금 아끼면서 메시지 관리를 했었어요. 울릉도에 있다. 할 일이 많다. 뭐 일단 낚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할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묘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시입니까 뭡니까?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울릉도는 본인 이제 울릉도에 가 있으니까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이 뒷말만 놓고 보면 좀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른 지금 인물이 있죠. 그런 인물이 묘하게 이제 대통령이 그런 그렇죠. 모양새 네, 보였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가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 했던 말을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그렇게 거기에 비판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논란이 되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을 하겠지만 이제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경찰을 동원해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예. 양도구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섬은 뭐 울릉도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감추는 게 없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윤핵관들 특히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예를 들면 뭐 홍보수석실에서도 선을 긋고 나오려고 하지만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앞으로도.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서 이슈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앞으로 이준석 대표 6개월 이후에 복귀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당대회 다시 출마하는 문제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고 경찰의 수사 결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수사 결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다 조작된 거다. 나 예를 죽이려고 들면. 달려든 그렇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렇게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론조사는 일단 더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당에서는 여하튼 일단 지금 오히려 더 리스크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당대회 출마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전당대회 출마 예.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게 경찰 수사 결과가 아주 그냥 정말 죄가 있다. 또는 기소까지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못해요, 아예. 당원권 자체가 정지가 돼버리니까 기소가 되는 순간 당원권 정지가 되니까 출마를 못하게 되지만 경찰이 만약 그렇게 발표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의 문제예요. 묘하게 또 경찰과 또 연계가 될 되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본인은 장 외에서 투쟁을 할 것이고 예.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뭐 이건 이제 차후에 뭐 있을 수 있는 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이 만약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어떤 당을 창당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본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 되는 거죠. 예. 끝나지 않는
않는다. 윤리위원회 징계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번 그 문자 메시지 공개로 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에요. 아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젯밤에 아마 자다가 이불킥하지 않았을까. 좋아서.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당 대표에 그렇게 이제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냥 차기 대권으로 곧바로 체급이 높아졌다. 예,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설령 유죄, 뭐 기소까지 가더라도 이거는 정책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생겨버린 셈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준석 네. 대표는 일단 뭐 말씀해 준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치면은 사실 그 이 문자 메시지 파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본인이 했던 말하고 계속 지금 어긋나는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실 그 회사에서도 흔한 일이긴 해요. 일단 그 톡을 보낸다면서 상사 욕을 하는데 상사한테 직접 보내는 그런 실수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의 바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대하는 게 저런데 속내는 완전 아니구나.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기에 문자로 저렇게 진짜 범인들이나 할 법한 그것도 좀 바닥에 가까운 그런 좋아하는 그런 문자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긴 해야 되겠는데 대형 악재가 사실은 터진 겁니다. 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지지율 반등시키기 위해서 거의 뭐 총력전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폭탄이 하나 터져버린 거죠. 엉뚱한 예. 곳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습하기에 지금 굉장히 좀 당분간 열중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쉽게 수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뭐 권성동 리스크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음 주 뭐 이 시간쯤 되면은 예상하신 대로 될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